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능 성적이랑 내신 성적에 따라서 미국 대학을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꼭지를 찝어서 한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 모두 좋은 경우죠. 만약 2025년 9월에 미국 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원서의 요건이 2024년 9월 이전에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을 선발하는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데요. 불행하게도 수능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이 친구의 그 이듬해 9월 달에 미국 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부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요. 내년 10월, 11월 사이에 원서를 낼 걸 생각하고 그 이듬해 9월 달에 1학년이 되는 사실상 재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국내에서 진학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그곳에서 취득한 학점과 편입학에 필요한 요건들을 강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 12월 달에 바로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도 아마 질문이 있을 텐데, 수능 점수는 그럼 좋은데 내신 점수는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때도 첫 번째 케이스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신입학으로 지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직전 학교의 내신 자체가 커트라인에서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직전 학교의 성적을 대학 성적으로 쓰는 것들이 필수기 때문에 대학으로 진학을 하되 거기서 편입학 원서를 지원하고 그 대신에 직전 학교의 대학 성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에 공을 들여서 최저 점수 이상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수능 점수가 안 좋은데 내신 점수만 좋은 경우에는 어떡하냐도 있을 수가 있겠죠.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활동 이력 같은 것들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내신 성적과 토플 성적이 적어도 8, 90점 이상 정도는 되는 수준, 대외활동 이력은 그래도 이런저런 봉사활동들을 채워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정도 범주 내에서는 그래도 신입학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학교에서 편입을 하는 것들을 또 준비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가장 어렵죠. 수능과 내신이 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내신도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수능도 킬러 문항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당시에 수능을 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에 따라서 또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노력을 해도 결과가 미흡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성인이 되려다 보니까 나는 좀 이렇게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싶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통은 우리는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로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세 가지의 역량을 반드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읽는 것이고, 토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점 정도 이상이 되는 30점 만점에 그 정도 수준의 리딩이 되느냐죠. 두 번째 역량은 라이팅이에요. 중위권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지라도 토플 기준으로 80점 정도 이상의 어학 능력이 있어야만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고, 대학교 1학년 때 1코스는 능력만 있어도 이 대학 교과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무리가 없을 거고요. 세 번째가 프리칼큘러스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수학 정도의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사항이 없느냐입니다. 왜 이게 말이 나오냐면 대학교 1학년 교과과정이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역량들이 평탄화가 된 상황에서 2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 4학년 때 대부분의 전공 과목들을 듣게 되는 게 미국 대학 4년제 교과과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대학교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 우리가 연계를 맺어서 실제로 여기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NYU, Wisconsin Medicine, 아니면 콜롬비아, 코넬, 30위권 이내의 상위권 대학들은요, 편입을 할 때 평균적으로 3.8에서 3.9 이상의 대학교 성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국하기 전부터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A-를 재수강을 하든
또는 모르는 개념을 다 채운 상태에서 다시 들어서 A-를 찍든 다양한 선생님들의 조력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출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편입을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외 활동을 10칸 정도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활동 이력들로 쌓아나가는 걸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인턴은 한 2개 정도, 실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NGO 같은 곳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항목은 Volunteer Activity라 그래서 1년 이상을 본인이 어떤 활동들을 유지했던 이력들이 뒷받침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파이낸스와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칠게요. 알츠하이머에 시달리는 어르신이 계셔서 봉양을 하는 볼런티어 액티비티를 했어요. 그럼 생각보다 이게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 파이낸스나 이런 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 이런 데서 커피라도 나르고 있는 게 훨씬 더 인정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수상 실적입니다. 공모전을 나갈 수 있거나 또는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거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겨룰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럼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어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대회들을 나가보고 수상 이력이 적어도 3, 4개 이상에 쌓일 수 있도록 만약에 내년 12월까지라고 치면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간 시간까지 포함하면 다 합쳤을 때 1년 2개월 정도. 그리고 미국 가기 전까지로 따져보면 거의 7개월 안에 제가 불러드렸던 요 활동들을 다 채우고 거기에서 만났던 상사나 그 기관의 장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를 다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용들이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요약해보면요. 결국은 내년 12월 달까지 상위권 대학의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는 거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공부를 아예 못하거나 영어가 힘들거나 또는 수학 같은 게 어려울지라도 본인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좀 우려하기보다는 저희 캠퍼스 같은 데를 한번 내방을 해주셔서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